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리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주와 건강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과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주도 마찬가지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운이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은 이제 어떤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다소간의 환경적 요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건강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다고 한다면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타고난 명과 운에 의해서 그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주 명리의 핵심이랄 수 있는 오행과 그리고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제대로 알자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기업에서 마케팅 전략 분석을 할 때에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이 명확히 규정이 돼야만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그 기업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략적 제휴라는 말로 쓰듯이 사주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특정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어떤 건강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사주상에 나타난 원국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즉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적 측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특정 오행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 건강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다는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사주 주체를 우리는 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간이 목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월지와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목이 왕성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식상화로 유통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은 토라고 하는 것을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와 관련된 병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목이라는 기운이 왕성하게 되면은 금이란 기운이 무력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비위를 얘기하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와 대장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월지, 일지, 일간을 중심으로 목의 기운이 왕성한 사람한테는 바로 이 토병과 금병이 사주 원국에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식상, 화로 유통되면 다행인데 유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 자체, 그 자체에 병이 올 수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장육부로 얘기하면 간과 담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주 주체인 일가지 화인 경우인데요. 화에는 잘 아시는 것 같이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월지 일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화의 기운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금이라고 하는 재성이 녹아버리고 또 수라고 하는 관성물이 증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폐와 대장을 얘기를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과 방광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오장육부에 태생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이 화생토, 즉 토의 기운으로 식상으로 유통이 되면 다행인데 유통되지 않고 막혀 있을 경우에는 화 그 자체에 병이 생길 수 있다. 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심장과 소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태생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건강상의 한계성을 타고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일간이 토인 경우인데요. 토에는 이제 양의 토인 이제 무토와 음의 토인 이제 기토가 있죠. 이 사주 주체인 일간인 토가 월지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비겁 신강 사주가 된 상태에서는 재성수라고 하는 것이 급화가 되고 관성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화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건강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신장과 방광을 얘기하는 것이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간과 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오장육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토일간이 토생금 이렇게 식상으로 유통이 되면 굉장히 다행스러운데, 유통되지 않고 막혀 있을 경우에도 토 자체에 토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토라고 하는 것은 비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주 원국에 나타난 어떤 태생적 한계의 원국병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이제 일간이 금인 경우인데요. 자, 금에는 이제 그 양의 금인 경금과 음의 금인 신금이 있는데요. 일간이 금인 경우에 월지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금의 기운이 형성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결국은 비겁 신강 사주는 통상적으로 재성과 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금의 입장에 재성은 목이죠. 목은 간과 담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금 입장에서 관성은 이제 화인데, 화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소장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목과 화라고 하는 이런 오장육부에 태생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력한 금이 결국은 금생수라고 하는 식상수로 이렇게 유통이 되면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유통되지 아니하고 바로 막혀 있을 경우에 그 자체인 금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폐와 대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목화 금병이 생길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매우 높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주 주체인 일간이 수인 경우인데요. 자, 수에는 이제 임수와 이제 계수가 있는데, 월지와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수의 기운이 형성되어 있을 때, 바로 이럴 때는 재성화와 그리고 관성토가 이제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 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장과 소장이라고 하는 오장육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비위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강력하게 형성될 경우에는 바로 이 화와 토의 병이 태생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주 주체인 일간을 중심으로 이것을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사주 구성인데, 그렇지 않고 막혀 있는 경우에는 수 자체의 병, 즉 수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오장육부에 얘기하면 신장과 방광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런 오장육부에 태생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일월지에 특정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오장육부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체적으로 목화, 토금수 이렇게 오행이 사주 원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즉 특정 오행으로 편성되어 있는 분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산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주 원국에 태생적으로 내가 어떤 오장육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태어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런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 방안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목의 기운이 강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목생화, 즉 식상이 형성되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간이 화인 경우도 화생토, 토인 경우에는 토생금, 또 금인 경우에는 금생수, 또 일간이 수인 경우는 수생목. 자, 이렇게 사주 원국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바로 운에 의해서 식상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온다면은 그나마
그 기간에는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직업적으로 우리가 해당 오행에 맞는 그런 직업을 택한다든가, 또는 이름에서 해당 오행을 찾아낸다든가, 또는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데 부족한 것을 상대로부터 찾아낸다든가, 또는 숫자, 또 칼라, 또는 방위가, 이런 측면에서 자신의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좋은 방법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주 원국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 즉 나를 제대로 알자는 건데요. 사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주에 나타나는 강점과 그리고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강점은 강점대로 살려나가지만은 바로 취약한 부분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